해드릴게요. 자, 8번부터 해서 부등식 나온 얘기 쭉 볼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a부터 b까지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 그럼 연립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식을 갖다 뭐 해줘라? 여기 있는 식을 갖다 계산을 한번 해줘라. 그럼 못하진 않을 것 같아. 3은 왼쪽에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간 게 3x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상하지 않죠. 그 다음 3으로 나누고 나면 다시 x는 뭐 하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문제 없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밑에 있는 식 갖다 또 계산할 건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이항하자. 오케이? 넘기면은 2x 될 거고요.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결국에 이거 마이너스 4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친구의 결론은 x는 1보다 작은 거고 두 번째 친구 결론은 마 2보다 큰 거니까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에서 1 사이. 마이에서 1 사이 두 개 갖다 곱하세요.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쭉 해보시고요. 사실 10번에 있는 내용들 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일단 안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쉬운 거 같아갖고 시간이 조금 아깝다. 그치? 쭉 넘어가서요. 다음 연립부등식 중에 해가 없는 거 물어보면 12번 문제 있거든요. 12번 문제 한번 체크를 할게. 여기 위에 유형 써져 있는 거 보이니?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일자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많이 풀다 보면 부등식의 답은 보통 뭐는 뭐보다 크다, 뭐는 뭐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잖아.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풀어보자. 첫 번째 있는 거 풀어놓고 나면 얘는 x 크다 4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풀어보면 넘기면서 3 작다 x 이렇게 써지지. 맞아요? 그러면 4보다 크면서 3보다 작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쌤, 응. 근데 저게 어떻게 사요? 마이구나.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보다 크고 이러면 가능하겠네 또.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시면요. x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에서 마이에서 3 사이 갖다고 껴주면 되겠지. 그럼 1번은 해가 있는 거네. 넘어갑시다. 2번 한번 보자. 2번 있는 거 계산하면 3x는 작다 6보다 다시 x는 뭐보다 작다? 2보다 크다로 써야 되겠구나. 2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있는 거 계산하면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x 넘기면 3x 나오지. 3x 넘겨서 마3 3으로 나누면 x는 마1보다 크다 이렇게 써지겠죠. x는 마1보다 크거나 같다.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결과는 x는 2보다 큽니다. 이게 정답이 됐겠죠 또. 그럼 이 친구도 해가 있는 상태인 거네. 맞아요? 세 번째 거 한번 계산해 볼게. 이 친구 넘기면서 정리하면 3x 오른쪽 넘기면 2x 나올 거고 플러스 1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 나오잖아. 맞아요? 네. 2x x는 뭐하다? 마3보다 작다. 그치? 작거나 같다. 두 번째 거 요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6 크다 2x 이렇게 나오죠. 그럼 x는 마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근데 두 내용을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말도 안 되죠. 잠깐이라도 겹치는 구간이 있어야 될 거야. 지금은 없기 때문에 너가 해가 없는 상태보다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특수한 해들이 있는 것들 찾는 거 연습 좀 하시고요. 요거 한 번만 잠깐만. 요거 그냥 한번 보긴 할게요. 13번. 지금 다 1차 부등식이라서 어려운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식에 있는 답은 x는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식 정리하면 3x는 뭐보다 b보다 크다로 될 거고 x는 뭐보다 크다? 3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두 내용을 가져다가 정리를 할 때 지금 얘는 밑에 있는 3분의 b는 같다라는 게 껴있어 안 껴있어? 안 껴있어. 여기 같다 안 껴져 있는 거 마일이지. 네.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이 누구랑 똑같다? 3분의 b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에 얘는 같다가 껴져 있는 거 맞아? 같다 껴져 있으면 여기 같다 껴져 있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러면은 4가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2a랑 똑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니? 어려운 거 없지? 그럼 b 얼마예요? 마3 b 마3이야. a 얼마예요? 마2 이 두 개 갖다 곱하니까 6입니다. 계산 끝. 이렇게 하고 끝나겠네. 괜찮을 것 같고
15번 잠깐 봅시다.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A 값을 범위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럼 일단 밑에 있는 식은요 정확히 계산이 가능하지. 한번 해볼까? 3x-6 크거나 같다 2x-1 넘기면서 x는 크거나 같다 5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친구요. 두 번째 친구 요거 정리 한번 하자. 4x 넘기면서 x는 작다 a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항상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 이런 거거든요. 밑에 있는 내용은 5보다 크거나 같으래. 근데 같다니까 먹고 있는 상태죠. 5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하는 말 a보다 작아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해가 없다는 얘기는 두 놈이 겹쳐라 겹치지 말아라. 겹치지 마라. 겹치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이미 5보다 큰 이런 영역이 있으면 5보다 작은 포인트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까지는 편하게 하거든요. 그럼 A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겹친다 안 겹친다? 안 겹치는구나.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으면 좋겠다? 5보다 작으면 좋겠다라는 고민까지는 모두 한단 말이야. 맞아요? 지금은 선지가 굉장히 간단하게 5가 두 개 있긴 한데 하나는 크다 하나는 작다지. 그러나 이미 작다는 판단 내렸으니까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내겠어 쌤이? A는 5보다 작다라는 선지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네. 그러면 너는 여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이해하세요?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죠. 돼요. 너 답이 이거기 때문이니? 아니요. 왜 들어가도 되는 거야? A를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놔 항상. 그 다음에 얘를 머릿속에서 쭉 움직여 보세요. 그러다 같아지는 그 지점까지 가버리면 겹치는 게 있나? 이런 고민을 해보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나? 네. 같아지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안 먹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먹고 있는 상태지. 쟤네들끼리 겹치니 안 겹치니? 안 겹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요거 정수계수 구할 때도 요 문제 계속 나올 건데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볼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 색깔을 내가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 여기 있는 얘가요. 이렇게 미리 그려놓자. 요런 빨간색 영역이 있었어. 얘가 여기 짜잔 있으면 거기까지를 우리가 A라고 보는 거 맞지? 근데 이 A가 점점점 커지다가 딱 같아진 상태인 거야. 맞아? 그럼 이 빨간색과 검정색이 겹쳤다 안 겹쳤다? 아직 안 겹쳤다고. 아직.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빨간색 A라는 친구는 5가 돼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된다고요. 5가 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오케이? 일단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놓고 넘어가 볼게. 18번 있죠.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는데 자연수인 해가 한 개뿐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냥 일단 풀어보자. 여기 있는 거 일단 A 없는 친구만 정리하시면 8x라는 건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32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네. 맞냐? 32보다. 그치? 그럼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4. 4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런 결론이 나왔어. 그 상태는 밑에 줄에 있는 내용 계산을 할 건데요. A를 모르는 상태야. 그치? 그럼 6x 냅두고 넘어가면서 12A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 1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얼마? 30 이렇게 찍히고 x라는 친구는 결국에 2a-5보다는 큽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럼 처음에 있는 이 친구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미 확정이잖아. 그러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이미 일단 써놓읍시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뭐를 보는 게 뭐야? x는 2a-5보다 큽니다 였고요. 가능한 자연수는 몇 개래? 한 개밖에 없대. 그치? 그러면 얘를 이 지점을 모르잖아 내가. 너를 누구로 두자? 동그라미를 한번 더 볼게. 오케이? 얘는 그 빨간색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일 거야. 너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걸 거야. 얘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겹쳐보면 어디가 답이 되는 거야?
빨간색부터 검정색까지요. 요 사이가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근데 이 사이에 들어오는 자연수 몇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 빨간색 잠깐 멈춰놓고 검정색을 좀 생각을 해보자. 검정색이 만드는 영역 자체는 이미 4를 뭐 해주는 거야? 포함해주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요 다음에 있는 자연수 3이잖아. 3이라는 친구가 이 빨간색과 검정색 영역 사이에 들어와도 되는 거니? 네. 안 되는 거야. 왜? 자연수가 몇 개라고? 한 개밖에 없대. 근데 이미 4라는 친구가 자연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빨간색과 검정색 사이에 3이 있으면 3, 4 두 개가 답이 되지.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요 사이에 누가 없어야 된다고? 진짜 3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가 3이 있으면 안 되면 뭐 이렇게 한번 생겼다 치고 3은 실제로 어디쯤 있어야 되겠니? 여기 어딘가 있으면 문제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네. 거짓말. 이해해? 네. 그래서 빨간색은 3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식은 미리 쓰자. 2a-5가 그 빨간색이었잖아. 맞아요? 이 친구는 말이야 사이에 들어있는 거야. 어디 사이에 들어있는 거야? 3과 4 사이에 들어있는 거야. 그치? 등호도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등호 요거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이거든. 정수인 해의 개수가 주어진 거. 처음만 좀 해놓으면 생각보다 할만할 거야. 요 친구를 만약에 쭉 이동을 시켜서 딱 3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x는 어디부터?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넌 갖다 껴줄게 이렇게지. 그럼 요 영역 사이에 있는 x는 뭐밖에 없어요? 자연수가? 4밖에 없죠. 3이 아직 포함 안 됐으니까 문제 없지. 그러니까 빨간색이란 친구가 3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문제가 되는 게 없다. 3이 돼도 된다고요. 맞아? 알아듣고 있나? 일단 계속 해볼게. 다시 이번엔 얘를 쭉 이동을 시키다가 4까지 딱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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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못 알아듣고 있지? 네. 못 알아듣고 있지? 아니요. 난 알아듣고 있어? 네. 알아듣고 있니? 괜찮고. 너 못 알아들었지? 네. 봐봐. 원래 이 상태였지? 네. 4라는 지점까지 해서 끝나는 건 이미 그냥 결정된 거잖아. 요 빨간색을 뒤로 미냐 앞으로 미냐에 따라서 범위가 계속 달라지겠죠. 맞아요? 근데 이 범위 안에는 4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수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3까지 딱 들어왔어? 3 포함이야 포함 아니야? 아니죠. 포함 아니야. 아직 안 먹었잖아. 아직 안 된대잖아 3은.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4밖에 없지. 네. 그러면 빨간색이 3까지 가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3이 돼도 상관없대. 같은 거까지 껴줄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시 여기는 빨간색 쭉 가져다 올려요. 4가 딱 됐어. 그러면 검정색이 하는 말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였는데 빨간색이 4를 빼버리잖아 그냥. 맞아? 그럼 걔는 애초에 해가 없어지거든. 결국에는요 여기 있는 빨간색은 4가 되면 안 된다고. 무조건 4는 들고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2a-5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 이 친구 5 넘기면서 8 크거나 같다 2a 넘기고 9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다시 한 번 더. a라는 친구 어디서 어디 사이? 4. 4부터 어디까지? 2분의 9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a의 최소값은 얼마야? 4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18번 유형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 처음에 하실 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본인이 요게 좀 약했다 싶으면 요 유형들은 꼭 연습을 해놓으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요거 절대값 하나 있는 것만 얘기를 좀 합시다. 계속하는 얘기긴 한데 빨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결국에 절대값 들어있는 친구의 핵심은, 자, 잘 들어. 좀 이따 다른 문제도 풀 거라 그래. 절대값의 핵심은 안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양수냐 음수냐 보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양수라면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음수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자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거 두 개 쪼갤 때 동그라미라는 친구가 양수라면 동그라미라는 친구가 음수라면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친구들도 사실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편하게 보자 라고 하고 x-a가 어디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9부터 9 사이다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실제로 요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푼다 해서 틀릴 점은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절대값 문제를 푸는데 뭔가 긴가민가해.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싶어.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일단은 저 친구 숫자밖에 없으니까 정리 한번 해놨고요. x라는 친구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a-9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9 사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 x의 최소값이 15래.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친구가 a-9잖아. 맞아요? 근데 a-9를 포함하진 않고 있지. 그럼 a-9보다 조금 크다는 얘기 아니겠니? 맞아? 자, 어디 갔어? 정수 x고 정수 a야. 야, 얘 정수인 거 맞아? a 정수인 거 맞아요? 네. a 정수면 a-9 정수야 아니야? 맞죠. 얘 정수겠지. 어떤 정수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5야. 그럼 이 친구는 얼마라는 얘기야? 10? 5 이씨 14 14겠지. 야, 얘가 15면 x가 15를 가질 수가 없잖아. 네. 맞아? 얘 정수인데 15보다는 살짝 작은 놈이어야 되니까 14겠죠. 이해하니? 그래서 a-9가 14보다 a는 얼마면 되겠다? a는 23이면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요거 정확히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부등식 파트에서 나오는 정수 조건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봐봐. 나중에 또 함수 하다 보면 배우긴 하는데 예를 들어 x가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왔어.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x의 최소값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이거 최소값 얼마니? 2요. 아니, 왜요? 이거 x가 정수나 자유수란 말 없잖아. 그럼 얘보다 살짝만 크면 되지. 그런 값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표현을 하면 나중에 리미트까지 써야 돼 이거를. 요게 최소값일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뭐라고? 이렇게 같다라는 게 안 껴져 있을 때 최소값이라고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해. 그럼 얘가 같아지면 최소값 얼마야? 1. 무조건 1이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방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최소값? 정수 x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보면 그게 얼마야? 2. 2 이렇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수 조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그냥 그 정도 생각 한번 하시고 다 똑같은 얘기니까 쭉 넘깁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2번도 잠깐 풀었었지. 22번의 결론은 뭐였어요? 일단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두 개로 구간 나눠서 갈 건데 그 와중에 뭐 해라? 너의 기준이 있으니까 구간은 총 3개로 쪼개질 거고 음수, 그 다음 사이, 양수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둘 다 부호가 보고 한 놈만 부호가 보고 둘 다 양수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여기 가져가 계산만 쭉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일단 식을 펼쳐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부호 그대로일지 반대로일지 일단 쓰시고 쌤 저 뭔가 답이 안 나와요 하고 갔을 때 얘네들을 연산하다 계산 실수를 했다든가 혹은 답이 나오긴 했는데 그 부등식의 헤드를 엮어내는데 실패를 한다든가 그 정도까지는 내가 좀 감안할 만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니? 일단 식 먼저 쓰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거요. 쭉 넘어가서 요 해의 조건 한 번만 보자. 24번.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냐면 여기 절대값에 있는 친구가 뭔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A보단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이거는 계산을 안 해도 답이 나오는 거 알아? 그냥 생각을 조금 해봐. 여기 있는 요 절대값이요. x가 변하면 숫자가 계속 변하는 거 인정할 수 있지. 네. 맞아? x가 계속 변할 거야. 실수니까 막 계속 변할 거야. 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절대값 씌운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아니에요. 얼마야? 2분의 3이죠. 아니지. 얘의 기준점은 2분의 3이 맞거든?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0. 자, 2분의 3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안쪽에 들어있는 건 양수든 음수든 뭔가 나오겠지. 맞아? 네. 근데 그 값에 절대값 붙이겠지. 네. 그럼 최종적인 빨간색의 결과는 무조건 양수지. 네. 그럼 빨간색이 해낼 수 있는 행동은 양수 아니면 0밖에 없거든. 맞아요? 그럼 빨간색의 제일 작은 값은 얼마겠어? 0. 0이라니까? x가 2분의 3일 때 이 빨간색 절대값의 값은 0인 게 최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네. 요거 내가 나중에 절대값 얘기 계속 하다가 좀 심심하면 그 뭐지? 대칭선까지 껴갖고 절대값 함수 그리는 것도 한번 좀 해볼게. 나중에 하고 그거는 빨간색의 최소 얼마? 0. 0. 그럼 얘가 제일 작으면 0이야. 맞아? 그리고 1까지 더했으니까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전체는 얼마일까? 제일 작으면? 1. 최소가 얼마?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체는 뭔 짓을 하더라도 1보다 낮아질 수는 없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A가 애초에 1보다 낮은 친구라면 애초에 1보다 낮은 친구라면 어떨 수 있어요? 그냥 X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부동식이 성립되겠지. 그러면 정답이 모든 실수 X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결국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A라는 친구는 어땠으면 좋겠다는 거야?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얘가 A가 1 되는 거 봐줄 수 있나? 아니요. 안 돼요. A가 1이면 최소 1 된 수만 같아지잖아. 지금 같은 거 인정 못 해준대, 그렇지? 그러니까 A는 뭐 했으면 좋겠다? 1보다 작으면 좋겠다. 1보다 작으면 좋겠다. 정답 4번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 이해하세요? 네. 쭉 넘길 거고 요거 그냥 한번 할까? 이거 그냥 칠판에다가 한번 얘기만 드릴게요. 그냥 요 문제 잠깐 다시 볼게. 문제는 상관이 없고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요 행동 좀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나중에 너네가 이제 더 뒤에 가면 요 문제가 있어. 절대값인데 2차식의 절대값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어디 갔을까? 봤는데 요런 문제 보여. 이런 문제 57번 문제 지금 풀진 않을 거야. 이때를 위해 미리 얘기를 좀 할게요. 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니? 어렵잖아, 그치? 너 원래 2차식은 풀 수 있지 않아? 2차식 원래 어떻게 풀어? 예를 들어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있었어. 그 0보다 작거나 같대. 어떻게 풀면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안 하지? 저거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또 못해. 왜 못해? 그냥 진짜 절대값 하나 붙여서 못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내가 함수 그리는 거나 미리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봐봐. 아까 전에 글씨로 쭉 써서 할 때 절대값 동그라미 자리가 있으면 이 친구를 가져다 두 개로 쪼개도 된다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거나 마이너스 동그라미입니다. 결국엔 동그라미 0보다 클 때, 동그라미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끝났잖아. 맞아? 얘를 함수 관점에서 살펴좀 볼 건데 느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하기 전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너네 평행이랑 대칭 다 안 배웠지?
네.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축 대칭인지 혹시 알아? Y축. 오케이. 그냥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영상 나중에 보시라고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 하는 내용은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까지는 1학기 시험 범위였던 데고 지금은 교육과정 바뀌면서 2학기로 밀린 포인트들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냥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니까 한번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듣다가 너무 어려워요 하면 머릿속에서 잊으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도 이런 행동 좀 하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하기 전에 평행이동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평행이 필요한가? 오케이, 빨리 얘기를 해볼게.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 점평행 아니면 도형평행이거든. 도형은 다른 말로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이 내용 지금 평행은 정확히 이해 못해야 돼. 대칭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절대값을 하니까. 점평행은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원래 있던 점이 1,2짜리였어. 여기까지 불만 없죠. 근데 이 친구를 평행이동을 딱 시켰대. 점평행을. 그래서 뭐 어떻게 시켰냐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뭐 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그럼 점이 몇 컴마 몇이 될까? 봐봐. x축 있고 y축 있지. 맞아? 2,3. 원래 1,2짜리 여기였는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가서 몇 컴마면? 3,5. 3,5 이렇게 변하는 거 문제 없죠. 맞아요? 그냥 여기 있던 점을 x축 방향으로 진짜 2만큼이니까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플러스 3 문제 없지 이거는. 근데 이제 도형 평행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들인데 지금은 정확히 못 받아도 괜찮아. 도형 평행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민영이가 있고 용주가 있어. 근데 너네들은 사실 클론이야. 재능적 차이가 똑같대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지식을 높일 거거든. 공부를 하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너네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똑같은 놈들이다 보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용주가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 기간 때까지 멈추지 않겠대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주 지식은 점점 높아지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이거 1참수 모습이니까 얘가 용주 건데 용주의 공보 직선은 y는 뭐 기울기 어찌고 있고 a 이렇게 있을 거고 x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할게요. 오케이? 근데 민영이가 용주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좀 게으름을 피우다가 딱 일주일 있다가 시작을 했어. 딱 일주일 있다가 딱 이렇게 일주일 뒤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용주랑 민영이는 공부하는 속도든 스타일이든 내용이 전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만 넣으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 오케이? 네. 그럼 무슨 일이 가능해지냐? 용주가 하던 것보다 7일 뒤에 시작을 했을 거고 그 다음부터 민영이도 계속 그대로 올라가고 있겠지. 공부하는 내용이. 맞아?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갖다가 이게 용주 거였는데 얘가 민영이라면 예식이 어떻게 생길 거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은 거거든. 7 이렇게 봐봐.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어? 7. 7만큼 평행이동했지. 근데 얘는요 도형 기준으로 7일 더 늦게 시작했단 말 아니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게 앞으로 갔다 먼저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늦게 시작했다, 더 늦게 효과를 보인다 이런 말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주 x가 인풋이잖아. 지금 들어가는 값이잖아. 용주가 받고 있는 x 값보다 며칠 적게? 7일 적게 만들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쓸 때는 y는 a x-7이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니? 네. 그래서 결론만 얘기를 하면 도형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이 친구를 갖다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p라고 써주시고 y 대신에 y 빼기 q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근데 요 모든 내용은 정확히 지금 이해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미리 본다 정도로만 생각을 합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겠다. 근데 얘 생각보다 많이 봤던 건 알아? 니네 중3 때 뭐 했었니? 원래 있는 2차 함수 ax 제곱짜리 있잖아. 요거 시험 기간 되고 나서 막 나눠서 풀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이런 꼴도 배우고 이런 꼴도 배우고 뭐 여러 개 다 배웠던 거 기억나니? 이딴 행동들이 왜 일어난 거야? 얘네 전부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긴 힘드니까 그냥 얘는 뭔지 모르시면 받아들여 정도로 설명을 해버리고 여기 있는 값의 전체 플러스 Q한 거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아니? 일단 저런 평행이동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대칭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대칭은 이제 뭘 주의를 하시면 되냐. 지금 당장은 이것만 기억을 하자.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만 기억을 하자. X축 대칭을 하란 얘기는 상황상 Y축이랑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점이 만약에 있었다 쳐보자. 여기가 1,2 이렇게 있었다 쳐봅시다. 그럼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하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겠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여기 이렇게 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 몇 컴마 몇이겠니? 1, 마이너스 2 이렇게 변하겠죠. 맞아요? 똑같이 Y축 대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 이만큼 넘어가겠죠. 여기는 마일 컴마 얼마? 2 이렇게 변하겠지. 맞아? 네. 그래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다는 건 X 값의 변화는 없고요. Y 값을 뭐 하겠다고요? 부호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X축 대칭이란 말이 써지면 너는 뭐 하면 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라고 읽으시면 된다. 오케이? 똑같이 Y축 대칭이라는 게 써져 있으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넣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쌤, 이 짓을 왜 하시는 건데요? 봐봐. 앞에 있는 요 내용이요. 내가 아까 전에 값으로 설명했지. 얘의 최소가 0인 거 인정해요? 생각하다 보니까 인정을 할 만했어. 너의 최소가 0이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최소가 1인 거 인정해요? 생각해보니까 할 만했어.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거랑 A랑 비교하세요 였고요. 생각을 막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2x-3 몇 차 함수야? 야, 이씨, 이거 몇 차 함수야? 1차. 이거 1차 함수야. 이거 x절편 어디야? 얘 x절편이라는 게 또 대답 못하지. 저거 0 되는 지점 언제야?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마3 이렇게 해갖고 y절편 두 개 딱 그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요게 지금 2x-3의 모습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요 친구를 절대값을 씌운다며.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모든 값을 뭐 해달라는 거야? 모든 값을 양수로 바꾸라고. 그럼 0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놈들은 양수돼야 되지. 맞아? 그럼 정확히 이런 내용이겠죠. 사실 절대값 2x-3은 두 개로 쪼개면 2x-3이거나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인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문제 없는데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건 안에 있는 게 양수였다는 얘기고 x가 뭐보다 클 때? 2분의 3보다 클 때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친구 0보다 작다는 건 x가 뭐보다 작을 때? 2분의 3보다 작을 때 이런 얘기잖아. 그럼 지금 있었던 이 함수는 2x-3짜리인데 얘가 2분의 3이 여기 있었지. 얘보다 클 때는 누굴 따라간다고? 2x-3 따라간다고. 너 그 자체로 있으면 된대. 맞아요? 근데 얘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붙인 놈으로 따라간다 했지. 근데 봐봐, 저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야. 이거 x값이야 y값이야? Y가. 이게 y값이야. 그치? 함수에 대한 y값이야. y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지. 이게 뭔 말이야? y값에 마이너스 붙였다는 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단 말이지. 맞아? 네. 무슨 축 대칭을 한 거야? X축. x축 대칭을 한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너 여기 아래에 깔려 있었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음수요. 이거 음수란 말이야.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꿀 거고 그거는 x축 대칭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얘 꺾어 올릴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결국에 실제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요렇게
이렇게 빨간색처럼 생긴 게 절대값 2x-3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니? 할만하지 않나? 일단은 그 상태야. 그러면 빨간색처럼 생긴 걸 진짜 보니까 x가 뭔 짓을 하면 커지거나 아니면 제일 작아도 0인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함수 그릴 수 있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 얘를 보자마자 난 이렇게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절대값 올라가는 V자 모습이겠네. 걔가 1만큼 올라갔으니까 1만큼 올라갔고 최소값은 이제 0이 아니라 1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 갖다가 딱 올리면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얼마? x가 2분의 3일 때 y값이 얼마이지? 얘는 절대값 2x-3에 거기에 플러스 1 썼다 치는 거야? 네. 그럼 얘는 이제 1이 됐겠지? 네. 맞아? 근데 a라는 친구요. a라는 친구 숫자지 숫자. 저거 x값이야 y값이야? Y값. 제 y값이야. y값은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세로선. 예, 가로선이야. 예? 응? 이거 나랑 함수할 때 다 했을 텐데 겨울방학 때도. 요거 무슨 축? X축. x축. x축의 값은 y가 얼마? 0 요 말이잖아. 얘랑 얘 정확히 같은 소리야. 얘 무슨 축? Y축. y축. 값은 x가 얼마? 0. 0. x에 대한 값은 무슨 선? 세로선. y에 대한 값은 무슨 선? X. 가로선. 가로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니네가 봐봐 1,2입니다 이렇게 잡혀졌잖아. 맞아?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너는 x가 여기가 1이고 y가 여기가 2야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네. 1,2 이렇게 잡는 거잖아. x는 무슨 선이라고? 세로선. y는 가로선. 그럼 이 a가 y 값인 건 알잖아 지금. 그럼 얘가 가로로 a라는 값이 딱 이렇게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저기 있는 파란색 a라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빨간색이랑 만나요 안 만나요? 맞나요? 지금 만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면. 그럼 문제 상황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빨간색이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아? 빨간색이 컸으면 빨간색이 높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네. 이렇게 하면 낮은 곳이 생겨버리니까 안 되겠죠. 네. 결론적으로 파란색을 계속 뭐 해보다가 움직여보다가 1인 이 순간부터는 1일 때부터는 모든 부분에서 빨간색이 크구나 아니면 같은 게 있구나 같은 것까지 끼지 말라 그랬네. 오케이 파란색은 1보다 살짝 작아야 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한 24번 요 내용 있잖아. 그러니까 그딴 짓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건 지금 상관은 없거든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근데 지금 내가 한 저 행동들이요 앞으로 남은 모든 고등학교 기간 동안 계속 할 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 간혹 가다가 쌤 이미 쉽게 풀 수 있었으면서 왜 저딴 식으로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니?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쭉쭉 넘어가서 27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만 보고 끝낼게. 다시 얘기를 좀 해놓을까? 너네 방금 내가 한 말 들었는데 기억해놔야 된다. x 값은 가로선이라고 세로선이라고? 세로선. 세로 y는 가로. 그 다음에 저기서 말하는 저번에 있을 때 함수 얘기했었나 내가? 네. 그만 이렇게 해갖고 y는 fx는 어쩌고저쩌고 쓴 적 있어요? 쓴 것 같아요. 그건 안 쓴 것 같아요.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x 값은 입력값이잖아. x 값은 입력이고 y 값은 무슨 값이야? 뭐 결과나 출력에 대한 얘기지. 맞아? 그럼 함수 자체가 x를 입력하면 결과로 y가 나와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상태에서 여기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이차함수가 있었다면 얘네들이 각각이 표현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 너는 결과가 얼마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인데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었더니 7 나와요 이런 관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보여주면 입력과 결과만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fx를 구성하고 있는 놈은 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1 집어넣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7이란 결과가 나와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얘가 y 값인 걸 인정할 수 있고 같은 거니까 얘네 전부 다 y 값이긴 하거든. 다만 문제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 눈에 x가 보이다 보니까 애들이 헷갈려 할 때는 있거든요. 아마 근데 2차 분석이 잘하니까 이해는 할 건데 요 얘기 때문에 그래. x값이 입력값이라서 좌우를 기준으로 크고 작음을 판단하지. y값의 결과니까 높고 낮음을 갖고 크고 작음을 판단하지. 그 상태에서 지금 얘가 하는 말 무슨 말이야? 0, f, g 들어있는 상태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답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살펴봐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자, 생각을 좀 해봐라. 조금만 생각해봐. 우리 0보다 큰 친구만 보기로 했지. 무슨 값이? y 값이 0보다 크란 얘기야 지금 전부 다. 이해하세요? y 값이 0보다 크다면 그 아래에 있는 놈들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일단 이런 애들 다 필요 없어. 얘네들은. 누구만 보자? 너 빨간색 자리 하나, 둘, 이거랑 파란색 자리 누구? 얘네만 좀 보겠다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보겠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중에 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fx네.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단 얘기네. 그럼 얘가 원하는 상황은 0보다 낮은 건 볼 필요 없어. 실제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만 볼 거야. 그 중에서도 빨간색, 파란색 중에 누가 높았으면 좋겠다? 파란색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랑 봤을 때 크기 높이 비교하는 거니까 파란색이 높다가 만나서 낮아지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4라는 지점 이전까지만 보면 파란색이 높은 거 맞지? 오케이?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4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파란색이 높고 빨간색이 낮은 건 맞아.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에서 빨간색 fx가 정의가 돼 있는 건가? 안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봐봐. 근데 이 파란색을 다 연장해서 한번 그려볼게. 이게 원래 전체 gx인 거 아니야? 네. 왜 이래? 이 정도 하고 좀 올릴게. 못하겠다. 이렇게. 요게 원래고 요게 원래 빨간색이지. 네. 맞아요? 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실제로 파란색이 높은 것만 봐버리라 그러면 마 1부터 4까지는 누가 커요? 파란색이 커요. 정답은 마 1부터 4예요.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애초에 0보다 큰 것만 보기로 했으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필요 하나 안 가? 안에 이런 부분 없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에는 파란색은 어디밖에 없는 건데? 여기밖에 없는 건데 비교를 하려면 빨간색이 필요할 거 아니야? 실제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4 사이에서만 그렇습니다 대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결국에 정답은 어디부터? 3부터 4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답하시면 되겠지? 두 놈 합치면 정답 얼마? 7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이해하죠 지금? 괜찮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별 마음에 안 들어. 공부를 너무 안 해. 자, 27번까지 지난 시간에 봤었고 결과는 뭐였어요? 너가 얘기하고 있는 fx, gx라는 건 결국엔 무슨 값? y 값이야. 그러니까 y 값들끼리 크기 비교해줘. 다른 말로 높고 낮음을 판단해줘 이 얘기였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문제 쭉 넘어갔었고요. 위로 올라가서 문제 좀 풀어볼게. 일단 얘는 한번 풀어보자. 지금 2차 함수 1개, 다른 2차 함수 2개, 두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첫 번째가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대요. 문제 읽을 수 있지. 글씨가 써져 있으면. 첫 번째 함수랑 두 번째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아래쪽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맞아요? 근데 얘는 사실 그려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긴 할 거거든. 첫 번째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지. 아래로 볼록. 두 번째 그래프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위로 볼록. 그리고 얘가 원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여기 사이를 봐달라는 얘기긴 할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판단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함수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1 있잖아. 너랑
누구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너가 두 개 있을 거야. 누가 높아라? 1번이 낮아라. 그치? 1번이 더 낮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 넘기면서 한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게 좀 편하겠지? 이해하세요? 요렇게 3으로 나누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결론 x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3에서 2 사이. 요렇게 계산 나오고 끝나겠죠. 맞아요? 마3에서 2 사이. 정답 2번. 어려운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함수 두 개 있든 하나 있든 같은 내용이니까 이해 좀 하시고요. 요것도 그냥 뭐 잘하시는 친구 상관없을 거야. 요 친구가 단 하나의 해가 존재할 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너의 머릿속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장으로 바꾸면 좋겠거든. 해가 단 하나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가 갖고 있는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놈이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생겨 있을 건데 0보다 낮거나 0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한 개만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거야? 중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중근을 딱 그려놓으시고 중근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아 중근 가지면 좋겠다는 거구나. 너가 하는 말은 뭐라고? 중근 가져라 이런 얘기겠네. 중근이니까 무슨 판단으로 넘어가자? 판별식으로 넘어가자. 판별식 쓸 건데요. 판별식 k-4의 제곱에 마이너스 k-1이야. 그치? 너가 중근 가지려면 너는 얼마? 0이어야 될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k 4를 붙여야 되는구나. 4를 붙이시고요. 전개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8k 이거 4다 4 8k 플러스 16 마이너스 4k 플러스 4 그게 0이래.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플러스 20이 0입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가능한 k 두 개 구하시면 되고요. k 진짜 구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여기 k에 대한 2차식인데 얘네들의 합 구하래요. 그러면 가능한 k 두 개 있잖아.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의 부호 바꿔서 얼마? 12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 그래서 정답 얼마? 12입니다. 계산 끝. 요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저 문제 못 푸시면 안 된다. 나머지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31번도 같은 얘기입니다. 계산은 다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 어떻게 생기네요? 2차식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생기네요. 그치? 맞아요? 아래로 블록으로 생겨있는데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해가 뭐하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가 원하는 상황 어떤 상황이야? 너는 이렇게 2차식이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아예 없음 이런 말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땠으면 좋겠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건 거야. 시험 볼 때 제발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저 상황이랑 이 매칭되는 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 함수는 뭐 하다? 0보다 크다. 판별식 0보다 작다. 당연한 건데 하다 보면 졸리고 하다 보면 틀린다 이거. 오케이? 나중에 시험 이번에 끝나고 내 시험 다 받아서 볼 건데 틀리지 마세요 이거는. 오케이. 계산 한번 알아서 해보시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 2차 분응식 안 할게요. 할 수 있을 거야. 34번 보자. 다음 연립분응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절대값 하나 2차 분응식 하나지. 뭐 풀어볼만은 하겠네. 일단 절대값에다가 숫자만 있으니까 가져다 정리할 건데 절대값이 1보다 크대요. 아 그러면 x 플러스 3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또는 x 플러스 3은 누구보다 작다? 마 1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나서 숫자 가져다 넘기면 x는 뭐하고 마 2보다 크고 또는 x는 뭐하고 마 4보다 작아요. 일단 이렇게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문제 있나? 문제 없어. 그렇지?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너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도 한번 할게.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될까? x 이거 봐봐. 이렇게 돼 있지 일단. 인수분해 돼 안 돼? 이 친구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3, 1 원래 풀풀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3이 안 나오잖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할 때가 있거든. 저거요, 이 친구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얘 나중에 해설지 같은 거 보면 근해 공식 쓰든가 판별식 쓰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우리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얘 핵심 목표는 관찰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2차 고등식 다 뭐 해서 풀었어?
2차 있으면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뭘 해요? 일단 인수분해를 해요. 맞아요? 인수분해하고 나서 그려요. 답을 찾아요. 끝! 이렇게 끝났잖아. 근데 인수분해 안 되면 좀 고민이 될 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야. 용주는 바로 무슨 대답했어 지금? 그대 공식 이렇게 얘기했지. 맞아? 근데 우리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4개만 더 적어볼게. 2개만 더. 표준형 있고 판별식 있거든요. 너가 2차식에서 쓸 수 있는 행동 한 요 4개 정도? 이거 외에 크게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올게. 그럼 각각의 목표가 뭐냐? 표준형이랑 판별식은요, 그래프의 위치를 보기가 굉장히 좋거든. 위치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방금 저걸로 그대로 써볼게. 4x-3 이렇게 써져 있었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오케이? 표준형으로 바꿀 거면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로 바꿔놓고 절반의 제곱이 4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지. 표준형 바꾸는 거 할 수 있나?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안 되면 따로 찾아와야 돼 이거는. 오케이? 표준형을 바꿔봤더니 이게 어떻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가운데 축이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2고요. 아니냐? 마이너스 2가 맞았네.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있는 y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이 친구 뭘 갖고? 두 근을 갖고 뭔가 계산이 성립되는 그런 얘기가 있겠지. 맞아? 얘 그래프 위치 본 거야. 판별식을 만약에 썼어. 이 식에 대해서 판별식 쓰면 어때요? 한 4분의 D로 한번 쓰자. 절반의 제곱하니까 4 나오지.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마3 맞아요? 7 0보다 크지. 얘 두 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운이 좋아서 혹은 뭐 상황이 괜찮아서 방금 바로 그대 공식을 썼더니 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게 맞아. 오케이? 얘가 일단 근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그대 공식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뭐야? 애들이 시험 기간이 오면서 정신이 좀 어쨌거나 뭐라고? 여기 있는 이 4가지 행동 있잖아. 사실 그대 공식 잠깐 빼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인수분해하고 나면 두 분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지. 표준형을 쓰고 나면 이 함수의 위치가 어딘지 명확히 알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이 2가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위치값을 알려주는 것들이고 판별식은 대략적으로 얘가 이런 모습이겠다 미리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관찰이거든요. 관찰.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 듯 관찰을 좀 해보자고 이 정도 얘기란 말이야. 관찰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근이 필요하다면 인수분해를 하든가 그대 공식을 쓸 거란 말이야. 근데 매 순간 매 시점마다 네가 인수분해 전에 판별식부터 쓸 필요가 있나?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인수분해를 계속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대 공식 바로 들어가면 나쁘진 않아요. 이 문제에선. 근데 하다 보면 뭘 좀 먼저 보자. 판별식이라도 일단 먼저 보자. 어떻게 생겼을지 체크를 해보고 뭐 하자? 체크가 되면 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근해 공식으로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 이해하나? 내 사고 과정을? 일단 해볼게요. 관찰하자. 관찰하면 판별식 쓰시고 판별식 4분의 D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3입니다. 그거는 7이네. 0보다 크네. 이 친구 두 실근을 갖고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그 다음에 나와주는 게 사실 좀 더 나아요. 그럼 근해 공식 x라는 친구는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ac만 쓰면 되니까 3 이렇게 써지겠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7입니다. 정리될 거고요. 여기 있는 근 하나가 얼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이고 여기 있는 다른 근 하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하나 이렇게 써져 있겠지? 맞아요? 0보다 낮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다? 같은 거 껴주나? 같은 거 껴주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빨간색과 검정색을 동시에 만족시키라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2보다 더 낮은 친구잖아. 얘 마이너스 2보다 좀 더 높은 친구 맞죠? 대충 이거 값이 얼마쯤 될까? 루트 9 정도 되면 3이지. 그거보다 좀 적으니까 얘 2점 얼마겠지? 2점 얼마랑 마이너스 2 하니까 얘 0점 얼마쯤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너는 0점 얼마 정도로 표현하시고요. 얘는 같은 맥락으로 마이너스 4점 얼마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어림 한번 잡아놓고 마이너스 2보다 크든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달래매. 빨간색은요 마사보다 살짝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0보다 조금 큰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빨간색이지 지금. 맞아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 먹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마사보다 살짝 작기는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부터 얼마? 마 1, 0까지만 들어가는 거 같지? 그래서 가능한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 2개입니다. 체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이 문제 풀이 흐름 넘어가는 거 어색하면 안 된다? 쭉 갈게요. 남은 거 너네가 쭉 푸시고 요 얘기 한번 하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첫 번째 친구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근데 두 번째 친구는 그게 좀 힘들단 말이야. A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실수 A의 최대값은 써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 할 수 있는 만큼 정리는 먼저 하자. x 얼마?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 친구는 0보다 작아요 계산할 수 있을 거고 x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마사에서 1 사이야. 이런 결론이 나왔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마사에서 1 사이야. 두 번째 있는 친구요. 니네가 뭐 정하려면 정해도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있지. A랑 E 중에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얘를 정답을 낼 거면 가능한 경우가 몇 개가 뜨겠니? 2개가 뜰 거거든?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작작일 텐데 A가 크다면 X는 A보다 크고요. 또는 X는 Y보다 작아요. 이 결론이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X가 Y보다 크고요. 또는 X는 A보다 작을 거예요. 이런 결론 2개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맞겠니?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이미 이 친구의 정답이 마 2부터 1까지라며. 근데 1로 닫아주고 있는 그 행동들이요 첫 번째에서만 나오지. 맞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이요 라는 문장은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에서 나와줘야 되겠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누구를 선택하자? 두 번째를 선택을 하자. 오케이? 다시 뭐라고? 너가 닫아주고 있지? 1까지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두 번째 상황 선택하자. 쟤네들을 수직선 위에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1까지야. 일단 이게 첫 번째 친구의 대답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지? 근데 두 번째 빨간색 친구의 대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보다 작아요 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었다고 치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건 문제 없죠. 근데 A라는 친구는 어디에 있겠니? 잘 생각해봐. A보다 작아요 였거든? 우리 겹치는 부분이 대답이 되는 거 맞지? 답이 되는 거 맞지? 이렇게 A보다 작아요 하면 겹치는 건 얘밖에 없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뚫고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겹치기 시작하는 부분이 몇 군데로? 2군데로 나오겠죠? 이런 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단 어떻게? A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작아야 될 거야? A라는 친구는 마사보단 작아야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A는 마사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그럼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이건 써놔. A랑 마사 중에 누가 작다? A가 작아야 돼요. 일단 이렇게 쓰세요.
같아도 되나? A가 점점 올라가요. 우리는 겹치지 않는 게 목표잖아. A가 점점 올라가다 마사가 딱 된 거야. A랑 겹치나? 아직 안 겹치죠. 둘 다 마사를 안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마사가 되는 것까지 문제가 없구나. A는 마사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겠죠. 그럼 가능한 대로 A가 가장 커지려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여야 되겠다. 3번 이렇게 하고 얘기 끝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오케이. 이것도 그냥 볼게. 37, 38 같은 얘기거든요. 빨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 지금 2차식인데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한 별씩 써달라는 거야. 그치? 한 별씩 뭐 해라? 0보다? 한 별씩 0보다 작아라 이 얘기하는 거죠. 한 별씩 0보다 작아라. 한 별씩 만들 수 있지? 그럼 한 별씩 만들면 뭐 나와? A는 몇 차? 2차 정도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얘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한번 쓸게요. 4분의 D 하면 절반 사라지면서 A-1의 제곱 들어오고 마이너스 4 있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요? 이 친구가 뭐 해라? 0보다 작아라 이런 얘기네.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맞아요? 전개 좀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계산 다 하진 않을 건데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8 0보다 작아라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 0보다 작아라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너 여기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a에 대한 2차 부등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차 부등식 풀면 a 개수 구할 수 있지? 정답 끝 뭐 이런 얘기겠죠? 얘가 허근가지 아니 실근가지를 뭐 해달라는 거야? 한 별씩 0보다 커라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치? 크거나 같다. 얘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엄청 중요해. 사실 실근 부호까지는 할만하거든 얘들아. 근데 아마 니네 시험도 마지막에 한 14번? 12번? 심하면 12번? 괜찮으면 한 16번 이상부터 2차 부등식 나올 거면 근분리 내는 게 맞거든? 근분리? 요거를 이해를 좀 해주면 좋은데 39번만 푸는 건 별로 안 어려워. 39번만. 근데 내가 필요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근분리 내용이 또 있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 앞에다 잠깐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면 자, 근의 분리란 이거 지금 처음 듣는 개념일 거거든? 그 학교에서 했을 수는 있어. 일단 나라고 써본 적 없거든요. 잘 들어놔야 돼. 근의 분리라는 단원이 있고 요 문제는 내가 따로 모아서 뽑을 거긴 합니다. 모아서 뽑을 거고 굉장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놔야 돼. 판별식이라는 게 있으면 판별식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판별식은 근이 어떤지 정확히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지. 맞아? 근데 얘의 유일한 단점이 뭔지 알아? 얘는 정말로 근이 존재하느냐라는 것만 알 수 있고 너가 원하는 그 부분에서 근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뭐라고? 2차식이 있으면 판별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판별식을 쓰면 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너 그냥 중근이네. 너 어떤 친구? 떠있는 허근이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맞아? 이런 세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건데 판별식은 요것만 체크가 가능해.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마 1에서 3 사이에 근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판별식을 쓰면 근 자체는 있는 게 맞는데 이 시점에 있는지 나도 모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정의역을 제한시켜놓은, 정의역 뭔 말인지 몰라야 돼. x의 범위를 뭐하는? 제한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제한시킬 때가 있어. 그때는 판별식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졸지 마라. 얘는 이거 판단 가능. 다만 언제?
x의 실수 전체인 범위에서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근의 분리라는 건 언제를 배경으로 x의 범위가 뭐가 되도록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만 쓸 거야. 여기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함수값이 필요하다. 함수값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 문제 내가 세트로 하나 뽑아줄게. 함수값. 두 번째, 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 판별식이 필요해요. 오케이? 자,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의미를 좀 받아들여 보자. 판별식이 하는 역할은요, 근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거든. 판별식이 0보다 작대, 0보다 크대, 그럼 근이 없대, 뭐 근이 있대 이런 얘기 하는 걸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려면 해당 부분에 함수값 넣어보면 되거든. 봐봐. 칠판에 잠깐 얘기를 좀 할게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마일이랑 3 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x가 마일이랑 3 사이에 근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너가 그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어떤 이차함수 fx가 있었다 칩시다. 이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판별식을 한번 딱 썼어. 판별식을 한번 딱 썼어. 뭐 4분의 1 뭐 썼어.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오케이? 지금 이 조건들을 갖고 얘 그리는 거야. 판별식 썼던 0보다 커? 오, 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겠다. 여기까지 인정하죠. 함수값을 왜 봐야 되냐면 해당 구간 사이에 근이 존재하겠단 말은 첫 번째,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인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구간 사이에 근이 존재하지. 맞아?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겠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인 경우도 있겠지. 맞아요? 세 번째,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인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그 구간 사이에서 뭐가 존재해? 근이 존재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값 판단을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그럼 f 마일이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f3이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f 마일이 플러스고 f3이 플러스면 근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다시 f 마일이 f 마일이 플러스고 f3이 마이너스면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플러스도 존재할 수 있겠지. 이해하세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 다 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거나 이러거나 이러면 뭐 할 수 있겠다? 근이 존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 그냥 간단하게만 할까 지금. 근데 여기서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축까지 확인을 해야 돼. 봐봐. 둘 다 플러스인 상황이야. 잘 들어봐. 그럼 정말 이런 첫 번째 상황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 내가 못 알아듣고 있지 지금. 봐봐. 요거 다 지울게. 이 두 상황 일단 지울게 잠깐. 요거만 먼저 볼게. 둘 다 플러스야? 내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그린 거야. 풀풀이고 판별식 있으면 이렇게 생기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걸로 끝일까? 나머지 모든 경우를 너가 다 제거한 걸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 이차함수 이렇게 있고 두 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기면 어때? 여기가 얼마고? 마일이고 여기가 얼마고? 3인 거야. 그러면 어때요? 판별식 0보다 큰 상황이고 둘 다 플러스인 상황이지. 맞아? 지금 내가 이렇게 두 개 조건 잡고 그러면 됩니다 대답하면 되겠니? 무슨 상황인지 이 문제로 그냥 해볼게. 이 문제로 해볼게. 안 되겠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가 모두 다 음수래. 뭐가?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나한테 원하는 상황이 뭐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상황.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첫 번째로요. 원하는 상황을 그려. 원하는 상황을 그려. 무조건 원하는 상황을 그려. 2차 딱 있고 두 근이 뭐 하면? 모두 음수면 좋겠다. 뭐 이런 상태겠지. 맞아? 두 근 모두 음수 맞아 이러면? 음수면 좋겠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시면 되냐? 뭐 하시면 되냐? 필요한 조건을 따지면 돼. 근데 필요한 조건 따질 때 잘 모르겠으면 함수값, 축, 판별식 요 세 개에 대해서 따지시면 돼요. 사실 얘는 양수, 음수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거든. 조금 더 편하게. 근데 일단 함축, 판 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상황 내 맘대로 그렸지. 당연히 판별식은 뭐 해야 되겠니? 판별식 뭐 해야 되겠니? 실근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같은 것까지 껴도 상관없지. 모두니까 두근 모두니까 중근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어.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함수값은 어디서 보면 되니? 함수값은 경계면에서의 함수값을 보라는 거거든. 경계면에서. 무슨 소리야? 지금 0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근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0이라는 경계일 때 반드시 양수값이 나오겠죠. 혹시라도 음수값 나오면 돼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0이라고 집어넣으면 그 결론이 어때야 돼? F0은 양수여야만 해. 이게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이해하세요? 다시 축 있잖아. 축. 요 축. 누구? 요 이참수의 축. 이 이참수의 축은 어디 있어야 될까?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이참수의 축은 뭐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축은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거거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을 가져다 집어넣으면 여기 2 들어가 있으니까 4분의 D라고 쓰자. 4분의 D는 m-2의 제곱에 마이너스 2m-1입니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계산은 한번 할게 내가. 너 m제곱 마이너스 4m에다가 더하기 4 들어오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인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5m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 아 6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하면 m-5 m-1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m은 뭐 하거나 1보다 작거나 또는 m은 뭐 하거나 5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원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두근 갖는다 라고 하면은 저기까지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답 써져 있는 거 보면 그 말이 안 되죠. 어디선가 조건이 삭제됐다는 얘기거든. 무슨 소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거요. 여기 있는 거요. 뭐 할 수 있어? 함수값 찾아봐야 되지. 얘 전체가 얼마야? 함수 fx지. 맞아? 여기다가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2m-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2m-1은 0보다 커야 된대. m이라는 친구 누구보다 커야 돼? 2분의 1보다 커야 된대. 오케이? 다시 축 찾아볼게. 여기 있는 친구의 축은요 가운데 거의 절반의 부호 바꾸는 거잖아. 맞아? 절반 하면 m-2지. 그거의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지. 근데 이 축이라는 건 뭐 했으면 좋겠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2랑 m 중에 비교하면 m은 누구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 또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결국엔 두 번째 결론은 m은 2보다 커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짓거리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너가 원하는 이 상황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뭐라고?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되는 거야.
2분의 1보다 크고요. 2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1보다 작다는 말이 돼? 하지 마. 1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 되는데 얘네 두 개 다 만족하려면 1보다 작은 그런 경우는 없어지겠지. 맞아? 결론은 m은 뭐 해야 된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지금 요 한 내용 있잖아. 안 되겠어. 여기다가 쭉 해갖고 하면은 의미가 없을 거고 내가 이거 세트 다시 뽑을 거니까 그냥 맛만 보시고 뭐가 중요했다고? 자, 위에 있던 문제들 실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그럼 판별식 쓰세요 이 얘기로밖에 안 들렸잖아. 근데 여기 39번 문제는 유일하게 근을 갖는데 걔가 음수야, 걔가 양수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줬지. 맞아? 그러면 너가 방금 한 것처럼 판별식만으로 풀면 조건이 부족하다고. 어떤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된다고? 함수값, 축, 판별식 세 가지 전부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그리시고 그 상황에 맞는 함수값과 축과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은 좀 어려운 거 이해하는데 내가 문제 다시 한번 해줄게 얘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넘어갔다 오자. 부등식 기본 성질. 요거 너네 지난 시험 따지면 사실 9번 문제 같은 거랑 비슷한 거거든. 몇 번 문제? 9번 문제랑 어떤 부분이 비슷해요? 9번 문제 기억나니 너 시험 때? 기억 안 나? 시험지? 이거 있잖아. A 0보다 작고 B 0보다 뭐 이렇게 크다. 그래서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의 마이너스가 기억 맞니? 니은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맞니? 이런 문제 기억나요? 너네 시험 때 요거 있었는데 9번에 딱 그냥 그 정도일 거야. 오케이? 참고 한번 해봅시다. 합답형 문제인데 A, B 있고 B, C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A가 제일 커, B가 그 다음에 C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 그거면 A, C다. 이거 불만 있니? 아무런 불만 없죠. 당연한 얘기잖아. 기억은 무슨 말이야? 옳은 말이야.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니은 0, A, B, C 있는데 얘네들을 뭐 했다? 나눴단 얘기하고 싶은 거지 사실상. 맞아요? 나누긴 나눴는데 A가 똑같고 B, C로 나눴다는 거거든. 그럼 그냥 간단하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보통 너네가 잘 안 되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거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그럼 1, 2, 3이었다 치면 1, 1이고 얘가 2고 3이지. 맞아요? 그럼 3분의 1, 3분의 2 말도 안 되죠. 일단 니은은 틀린 거지. 맞아? 그렇게 체크하셔도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있는 거 결국에 명제 얘기거든. 명제 얘기. 저 문장이 진짜 참이니 거짓이니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저거를 할 때 발레를 들어서 원래 해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되는 예시를 들어서 이 발레를 시험 때 네가 찾으면 거짓이야. 못 찾으면 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네가 못 찾은 건지 발레가 존재하지 않는 건지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 성질은 기억을 좀 하자 했었고 만약에 발레를 들 거야. 특히 부등식에서 발레를 들 거야.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만 넣어주면 되거든. 어떤 포인트? 양수, 음수에 대해서 부등호가 변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 맞아? 근데 걔네들을 제곱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다음으로 주의할 만한 건 역수에 대한 행동들이야. 역수에 대한 행동들 주의해달라 했었어. 뭐라고? 원래 2, 3 있으면 얘네들 뒤집으면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변하죠. 그럼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맞지? 다만 이 친구 이 역수 자리는 매번은 아니고 언제만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라고. 혹은 둘 다 음수거나 만약에 얘가 아예 마이너스 2야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문제 없는 거지. 그래서 양수, 음수 섞이는 거, 지들끼리 자리 뒤지는 역수 보는 거, 걔네들 두 개 있죠. 요 내용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 예시를 골라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기억은 보고 나서 솔직히 아무 판단 없이 참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아요? 이영아? 야 A, B, B, C인데 그럼 아무 불만 없이 A, C 그렇지 할 거잖아.
근데 니은을 보고 혹시 저거 어떻게 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숫자를 집어넣는 그런 행동들 자체가 예시를 드는 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 1이라면 2라면 3이라면 이렇게 얘는 깔끔하게 다행히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봤더니 거짓인 게 바로 보였지. 내가 한 대로 하면 안 되네. 너는 거짓이야. 이지만 만약에 했는데 그게 됐어? 그럼 이거 참이네.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면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해달라고? 저 두 가지 내용에 성립하지 않는 것들 위주로 연습을 시켜보시라고. 오케이? 뭐 얼마큼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얘기하고요. 디귿이요. A, B, C, D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끼리 가져다가 뺐대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야, A보다 B가 크고 C, D가 있어.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는데 이렇게 봐야지.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큰 놈한테 작은 걸 뺐고요. 작은 놈한테 더 많이 뺐어요. 이 얘기지. 야, 큰 친구로 작은 친구인데 큰 놈은 조금 빼고 작은 놈은 많이 뺐대. 당연히 그 부동은 유지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옳은 말이야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기억,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을까? 어렵지 않을 거고 얘네들 이제 41번 한번 풀어보라고 한번 나중에 0에서 1 사이라고 일부러 줬지. 0에서 1 사이 나가기 때문에 뭘 조심하셔야 돼? 쟤는 분수 상태야.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야.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갖고 오시고. 자, 42번 뭐 푸나? 풀 수 있죠, 이 정도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같이 제가 한번 할게요. 너 부등식 이렇게 돼 있는데 해가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어떻게 하시면 돼? 일단 bx 냅두고 넘깁시다. 넘기면 b-a라고 정리가 되겠죠. 부호가 뒤집히면서.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 다음 행동이 항상 중요한 건데 그럼 x를 보고 싶으면 b를 뭐 해야 돼? 넘겨야 돼. 넘기기 전에 당연히 고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무슨 고민 들어요? b라는 친구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이런 고민 해야 되겠지. 맞아? b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면 가만히 있고 음수면 뒤집혔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얘 대충 부동은 모르겠지만 냅두면 x 그건 b분의 b-a 이렇게 생길 건데 답이 지금 어때?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뒤집혀 있을게 이런 말 아니야? 이해함? 못함? 다시 뭐라고? 어떤지 몰라. b를 넘기면 뒤집혀질지 안 뒤집혀질지 몰라. 근데 지금 답은 뒤집혀져 있다고. 답을 보니까 답은 x가 크다고 나와 있다고. 여기서 b는 음수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b는 음수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이 값이 얼마야? 2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두 개 이제 쓰면 되겠다. b는 말이야 음수고 두 번째는 뭐야? b분의 b-a는 2야 이렇게 써져 있죠. 너 정리하면 b-a는 말이야 2b야. 다시 한 번만 마이너스 a라는 친구는 말이야 b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a는 뭐라는 거야? 양수야 음수야? a 양수야 뭐 이 정도 얘기겠지. 그럼 여기 있는 해를 구하면 돼 있으니까 지금은 b가 하나밖에 없네. 그치? 그럼 a로 좀 바꾸자. 요 정리를 좀 할게요. 너는 ax 더하기 2b 돼 있고 a랑 b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이게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b 대신에 플러스 a라고 써. 뭐야 바본가? 플러스 a라고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게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일 거고 너는 ax 플러스 3a가 얼마다? 0보다 크다는 얘기겠구나. 결론 ax 플러스 3은 0보다 적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a 양수라고 음수라고? a 양수야. 그럼 이거 그냥 없애도 상관없지. 이렇게 묻혀도 상관없는 거 맞지? 맞아요? x 뭐보다 크면 된다? 마3보다 크면 된다. 정답 5번 돼 있지? 지금은 매스플래시 문제 내줄 때 니네한테 친절하게 낸 거죠. 대충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도 마3 나오니까 5번 찍고 끝낼 수 있는데 실제 시험 때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마3보다 크다, 마3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개가 있겠지? 맞아요? 참고하셔서 문제 푸시고요. 쭉쭉 넘어가.
해가 주어진 연립부등식 안 할 거야. 47번. 정수해 있는 거 정말 주의 좀 하셔야 돼요. 항상 부등식 문제 풀다 보면 정수 못하겠어요 너무 많거든. 연습 좀 잘해놔. 그리고 얘들아 그 뭔가 어려운 유형이나 그 개념들 있잖아. 내가 몇 번 얘기해주는 거 좋긴 한데 본인들이 눈 감고 생각을 찬찬히 해봐. 그래도 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데 그게 두 개래. 일단 소수 들어있어서 꼴 보기 싫긴 하거든요. 계산은 한번 할게. 0.5라고 하지 말고 2분의 1이라고 하자. 오케이? 양변에 2 곱하면 왼쪽은 x 플러스 3 남을 거 커지고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되겠지? 맞아? 넘길 거 넘기면 x는 7보다 작아요라는 결론이 일단 있대요. 문제 없지? 두 번째 있는 친구 다시 계산할 거거든. 다시 계산할 건데 a 냅두고 마이너스 2 크다 x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여기까지 불만 있나?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지? 첫 번째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너는 말이야 7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있는 친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a-2보다 커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들어오는 정수가 몇 개? 2개. 그치? 지금은 얘를 인정 안 해주잖아. 그럼 얘 아래에 있는 정수 누구? 6, 5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7 다음에 정수 되려면 6, 5는 들어오자. 표현을 하세요. 6과 5라고. 그러면 저기 내가 지금 빨간색 밑줄 친 a-2라는 친구는 5보다 뭐 해야 될까? 커야 돼? 작아야 돼? 5보다? 작아야 되겠지. 여기 어딘가가 누구여야 돼? a-2여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짜잔 올라가야지. 그 사이에 5랑 6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지? 자, 4는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 작은 쪽에 누가 있자? 4가 있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써놨으면 이제 뭐 하면 돼? a-2는 사이에 들어있는 거야. 누구 사이에? 4랑 5 사이에 들어있는 거야. 맞아? 같다를 한쪽에 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안되면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a는 말이야 사이에 들어있어. 6과 7 사이에 들어있어. 이렇게 나오지. 이씨 정답 보여? 67, 67, 67, 67 4개 있죠. 67이. 그러니까 같다를 어디에 끼냐 물어볼 수밖에 없겠지. 맞아? 같다 판단 한번 해보자. 우리는 요 범위 사이에 빨간색과 검정색 사이에 반드시 5, 6만 있기를 원했어. 그럼 이 빨간색을요 쭉 내리다가 4가 땅 되는 순간 4를 껴주니 범위에? 4를 아직 안 껴주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서보야?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얘가 여기 있으면 4를 빼는 거잖아. 4 꺼져. 5, 6만 들어와 이 얘기지. 얘가 점점 내려가다가 딱 4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럼 4보다 크고 7보다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빨간색 친구가 4 너 들어와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니? 아니요. 4 아직 꺼져 있는 상태지. 그러면 이 빨간색 친구는 4가 돼도 돼? 안 돼? 4가 돼도 되는 거야. 뭐라고? 4가 되더라도 4를 껴주진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요. 오케이? 4. 민영이 이해하냐? 응. 잘 생각해야 돼. 대상은 항상 2개야. 수직선 있어요. 여기가 4래. 오케이? 여기가 어디야? a-2야. 이건 인정이잖아.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4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가 있으면 안 된대. 얘를 점점 내려요. 점점 내리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럼 정답이라는 게 결국에 어디서부터 x는 4부터 어디까지? 7까지 이렇게 되지. 맞아? 이거 인정해? 네. 4부터 7까지면 가능한 x 몇 개야? 4 아직 안 껴주잖아. 2개. 아직 5, 6밖에 없지.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거 맞죠?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해줄게. 요 부동식이 이걸 이해하면 다 괜찮을 텐데
일단 그림을 그려놓게. 자,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야? 내가 원하는 상황은 빨간색부터 해서 쭉 해서 7까지 갈 거거든? 어? 요 사이에 누구만 들어있죠? 여기 5랑 6만 있자 이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저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요 어떻게 이동을 시켜봤어? 이렇게 4까지 내려보냈어. 너 7이었어. 이렇게 들어갔어. 오케이? 그러면 x라는 친구는 4부터 7까지고 이거 내가 원하는 상황에 부합하니 안 하니? 요 사이에 5, 6만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지.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네. 그럼 이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4까지 내려오는 행동을 해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 된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는 걸 봐봤더니 너가 4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너는 말이야 4가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4가 되는 게 괜찮으면 같아져도 된단 말이죠. 맞아요? A-B는 4가 돼도 괜찮아. 똑같이 이번에는 이 행동을 반대로 올려보는 거야. 오케이? 이 행동을 올리면요 수직선이 있고요. 이번엔 얘가 얼마가 돼서 5가 돼갖고 쭉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얼마? 7 해갖고 쭉 들어오겠죠. 왜요? 저거 가야 되는데 프린트 도와주시면 안 돼요? 무슨 프린트예요? 삼각함수 전체. 하나로 진짜 연습? 아 하나 뽑아줄게. 한 곧 끝날 거라서. 네, 한 30문제 정도. 30문제? 알았어. 자, 5부터 7까지야. 다시 고민해보자. 나는요, 이 사이에 5랑 6만 들어가래. 근데 얘의 결론은 x라는 친구는 결국에 5부터 7까지인 거 맞아? 맞아?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5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5 아직 안 들어가지, 그러면. 이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이 행동하면 안 된다. 뭐라고? 여기 있던 A-2라는 친구가 앞으로 당겨져서 5가 됐더니 5를 떼버리잖아. 내가 그 상황 원하지 않잖아. 5가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아, 결론적으로 뭐 해줘라? 6이 되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에만 붙은 거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하고요. 1시간 딱 하고 끝내줄게, 이렇게.